수저우의 오래된 골목길 안쪽, 담쟁이 덩굴이 낡은 벽을 타고 오르는 작은 아파트. 리슈퍼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할 일 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 외아들은 멀리 상하에서 자리를 잡았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이 전부였다.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바치고 정년 퇴직한 후 그녀의 시간은 느리게 때로는 멈춘 듯 흘러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오래된 책을 뒤적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밤이 되면 깊은 적막감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쳤다. 이렇게 남은 인생을 홀로 보내야 하는 걸까? 문득 밀려드는 외로움에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공원 한쪽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옆 벤치에 앉으며 말을 걸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오셨나 봐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자신을 자우젠고라고 소개한 그는 과거에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지만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잠시 쉬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유머 감각도 있어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졌다. 리슈퍼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과 따뜻한 대화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헤어질 무렵 자오젠거는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날 밤 리슈퍼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어쩌면 지루하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며칠 후 공원에서 다시 만난 자오젠거는 리슈펀에게 차를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수저우의 오래된 찻집, 은은한 차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오젠거는 리슈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외로움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재기를 꿈꾸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리슈퍼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연민과 함께 존경심마저 느꼈다. 자오젠거는 리슈퍼의 교직 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한 겁니다라며 그녀의 삶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리슈퍼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듯한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리슈퍼는 자오젠거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전화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산책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오젠거는 리슈펀이 좋아하는 수저우 전통 간식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녀가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했다가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그의 세심함에 리슈퍼는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자오젠거가 자신의 삶에 나타난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자오젠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슈펀 씨,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시로 머물던 친구의 집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당장 나와야 할 처지가 되었다며 며칠만 신세를 질 수 있겠냐고 간곡히 부탁했다. 정말 며칠이면 됩니다. 잠깐 머물곤만이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리슈퍼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고는 하지만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애처로운 목소리와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저렇게 딱한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겠어. 리슈퍼는 결국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자오젠거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리슈펀의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슈펀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 며칠간 그는 약속대로 조용히 지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돕고 리슈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의 부지런함과 다정함에 리슈퍼는 잠시 품었던 불안감을 잊고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며 행복감에 젖었다. 자오젠거는 리슈펀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적막했던 집에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나게 했다. 리슈퍼는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자오젠거는 멋쩍은 표정으로 리슈펀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슈펀 씨, 정말 면목 없지만 예전에 알던 사업 파트너에게 급히 연락할 일이 생겼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차비 정도만 조금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만 잘 되면 예전에 떼었던 돈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금방 갚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리슈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재기를 돕고 싶은 마음에 지갑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주었다. 꼭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녀의 말에 자우젠거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뒤 그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인쇄비가 모자라다고 했고 또 며칠 뒤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변변한 옷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요구는 점점 잦아졌다. 그때마다 자우젠거는 곧 큰 건이 성사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슈펀 씨께 제일 먼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리슈퍼는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을 애써 누르며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이미 그에게 정이 들어버린 탓도 있었고 혹시라도 그가 떠나버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녀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가 성공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48 Total Characters 4복 26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던 리슈퍼는 아랫집에 사는 장씨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장씨 아주머니는 수다스럽지만 속정이 깊고 동네 소식에 밝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리슈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리 선생, 요즘 그 남자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하던데 매일 빈둥거리는 것 같고. 리슈퍼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당황했다. 아니에요, 장 여사님. 잠깐 사정이 있어서 곧 나가실 분이에요. 장씨 아주머니는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말했다. 글쎄요,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에요. 특히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남자들 조심해야 해요. 괜히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리슈퍼는 장씨 아주머니의 말이 괜한 참견처럼 느껴져 기분이 상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애써 자오젠고를 변호하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장씨 아주머니의 말은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자오젠고는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리슈펀이 장을 봐온 봉지를 내려놓는 소리에도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리슈펀은 애써 감정을 다스렸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내가 이해해야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자오젠고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이제 리슈펀의 연금 수령일이나 그녀가 가진 작은 예금에 대해서도 은근히 떠보기 시작했다. 슈펀 씨, 연금은 매달 얼마나 나오세요? 혼자 쓰시기엔 넉넉하시겠어요. 혹은 예전에 교직에 계셨으니 퇴직금도 꽤 받으셨겠네요. 그런 돈은 안전하게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라며 마치 그녀의 재산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떠보았다. 리슈퍼는 그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돼요 라며 얼버무리곤 했다. 자오젠거는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번뜩였다. 어느 날 밤 자오젠거는 술에 약간 취해 들어와 리슈펀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슈펀 씨, 제가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딱 5만 위안만 있으면 되는데 슈펀 씨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리슈펀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5만 위안은 리슈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예금의 거의 전부였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젠고 씨,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여유가.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오젠고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슈펀 씨를 실망시키겠습니까? 성공하면 10배, 20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에 리슈퍼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예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돈을 손에 쥔 자오쟁거는 며칠 동안 의욕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어딘가로 나갔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듯 희망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리슈퍼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가 말한 대박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가끔은 짜증 섞인 말투로 리슈펀을 대하기도 했다. 리슈펀이 조심스럽게 사업 진행 상황을 물으면 그는 지금 아주 중요한 단계라 예민해서 그렇다며 화제를 돌리거나 여자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리슈펀의 생활은 눈에 띄게 궁핍해졌다. 연금만으로는 두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자오쟁거는 단 한 푼도 생활에 보태지 않았다. 그녀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자신의 옷까지 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자오쟁거는 그런 그녀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좋은 음식을 찾고 가끔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리슈퍼는 속이 상했지만 차마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다.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터라 이제 와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자책하며 눈물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오쟁거는 또다시 엄청난 요구를 해왔다. 슈펀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제 오랜 친구가 보증하는 사업인데 지금 당장 20만 위안이 필요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슈펀 씨를 평생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20만 위. 그것은 리슈펀이 가진 마지막 남은 재산, 바로 이 작은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의미했다. 리슈펀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쟁거 씨, 그건 안 돼요. 이 집은 남편이 저에게 남긴 유일한 재산이에요.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떨렸다. 자오젠거는 그녀의 거절에 표정이 굳어졌다. 슈펀 씨,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슈펀 씨께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다가 리슈펀이 계속 망설이자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슈펀 씨도 저 때문에 외롭지 않게 지내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 값어치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협박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리슈퍼는 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장씨 아주머니의 경고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리슈퍼는 극심한 고민에 빠졌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대로 자오젠거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를 내치자니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외로움과 그동안 그에게 쏟았던 감정들이 발목을 잡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리슈펀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뜻밖에도 장씨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무언가 다급한 표정으로 리슈펀의 손을 잡았다. 리 선생, 내가 어제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자오라는 남자가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 돈을 뜯어낸다는 거야. 수법이 아주 교묘해서 다들 깜빡 속아 넘어간대. 혹시 리 선생 집에 있는 그 남자? 장씨 아주머니의 말은 리슈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때마침 멀리 상하이에 사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잔뜩 흥분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혹시 자오젠고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 상습 사기꾼이에요. 얼마 전 제 직장 동료 어머니도 그 사람한테 크게 당했어요. 지금 어머니 댁에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면서요? 당장 그 사람 쫓아내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들의 다급한 외침은 리슈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아쳤다.
리슈퍼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자오젠거의 방으로 향했다. 자오젠거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태평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리슈퍼는 그의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가방 안으로 손을 뻗었다.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수첩 하나였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친 순간 리슈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첩에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그들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기록된 듯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수저우리 씨, 연금 생활, 작은 아파트 소유, 외로움 많음, 공약 용이라고 적힌 페이지도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치욕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수첩을 든 채 거실로 나와 자오젠거를 깨웠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온 자오젠거는 리슈펀의 험악한 표정과 손에 들린 수첩을 보고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게 다 뭐예요, 젠거 씨? 리슈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자오젠거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다. 슈펀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다니 너무하시는군요. 하지만 리슈펀이 수첩을 그의 얼굴 앞에 내던지듯 펼쳐 보이자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자오젠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그래, 다 봤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요? 당신도 나 좋다고 매달렸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지긋지긋한 외로움 속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을걸? 이 정도면 수업료치고는 싼 거 아니오? 적반하장이었다. 그의 뻔뻔하고 위선적인 모습에 리슈퍼는 치가 떨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철저히 기만당했는지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내 외로움을 이용한 거야. 내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짓밟았어. 당신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리슈퍼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그녀의 절규는 텅 빈 아파트에 슬프게 울려 퍼졌다. 자오젠거는 리슈펀의 절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요? 당신도 나를 이용했잖아.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가 필요했던 거 아니었어?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난 것뿐인데 뭘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거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리슈펀의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욱 아팠다. 그녀 역시 외로움이라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에게 기댔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의 기만과 착취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리슈퍼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단 한순간도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자오젠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러시든가. 하지만 빈손으로 나갈 생각은 없소. 그동안 내가 당신 옆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 노동을 했는데 위자료라도 두둑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오? 그의 파렴치함에 리슈퍼는 기가 막혔다. 위자료?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이라는 말에 자오젠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잠시 리슈펀을 노려보더니 결국 체념한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 그 부드러운 미소 대신 경멸과 악의만이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짐을 챙겨 나온 자오젠거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리슈펀을 돌아보았다. 두고 보시오, 리슈펀. 당신도 별 수 없을걸. 나 없이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테니 그때 가서 내 생각이 간절해질 거요. 그는 악담을 퍼붓고는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탕!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난 것 같았다. 자오젠거가 떠난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리슈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그녀의 마음은 황폐해져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리슈퍼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곳곳에 자오젠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마시던 찻잔, 그가 읽던 신문, 심지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의 냄새까지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수저우의 습한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미친 듯이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청소를 마친 리슈퍼는 탈진한 듯 소파에 쓰러졌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해방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거짓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쓰디쓴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다. 리슈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 애썼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예전처럼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마셨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자꾸만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자오젠거의 다정했던 첫 모습, 그의 교묘한 속삭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뻔뻔한 얼굴까지.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따끈한 수저우 전통 간식이 들려 있었다. 리 선생, 괜찮아?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마음만 더 심란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장씨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리슈퍼는 오랜만에 만나는 따뜻한 관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그녀는 장씨 아주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다. 아니에요, 장 여사님. 오히려 감사해요. 여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의 실체를 몰랐을 거예요. 장씨 아주머니는 리슈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사람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야. 그래도 리 선생은 현명하게 잘 대처했어. 더 큰일 당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다. 창밖으로는 수저우의 오래된 골목길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리슈퍼는 문득 이 작은 집,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자오젠거가 가져다 주었던 거짓된 설렘과 활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과 장씨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막막하긴 해요. 리슈펀이 작은 한숨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장씨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왜 혼자야? 이웃도 있고 아드님도 있잖아. 그리고 리 선생은 아직 젊어.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동네 노인정에서 서예 교실 같은 거 하던데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 아니면 우리 같이 태극권이라도 배우러 다닐까? 장씨 아주머니의 말에 리슈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넘어져서 상처는 입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진정한 관계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리슈퍼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장씨 아주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을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공원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온화한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남은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수저우의 햇살은 여전히 그녀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 햇살 속에서 리슈퍼는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외로움은 여전히 가끔 그녀를 찾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안고 가야 할 삶의 일부라는 것을. 리슈펀의 삶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자오젠거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은 그 상처 위에도 옅은 새살을 돋게 했다. 그녀는 장씨 아주머니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묵화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먹향기를 맡으며 화선지에 난을 치는 일은 의외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었다. 가끔 아들과 통화할 때면 리슈퍼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외로움을 과장하거나 아들의 걱정을 살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시작한 수묵화 이야기나 동네 소식들을 밝은 목소리로 전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안심하는 듯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좋아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아들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물론 문득문득 좌우쟁거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기울이거나 수저우의 아름다운 운하를 따라 하염없이 걷곤 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달았다. 그 지독했던 감정들도 언젠가는 희미해지리라는 것을. 어느 날 수묵화 교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리슈퍼는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남편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그는 홀로 쓸쓸히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도 외롭겠구나 하며 연민의 감정을 느꼈을 테지만 지금의 리슈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